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용옷의 프린트를 찍는 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인용옷이 워낙 작아서 프린트를 찍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편에서는 간단한 몇 가지 방법과 그중 가장 유용했던 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번은 사용하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잉크패드와 패브릭 물감 두 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잉크패드가 물감에 비해 발색이 떨어지지 않았고 더 깔끔하게 찍어줬고요. 이거는 제가 잉크패드로 찍고 다림질을 충분히 해준 다음 세탁을 한 건데요. 이 천이 광목이 아닌 아사 화이트였다고 하면 더 또렷한 발색을 보였을 것 같고요. 세탁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저는 단색으로 찍었지만 이렇게 스틱으로 된 패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틱으로 된 패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면은 색을 혼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폰트와 하트를 색을 다르게 찍을 수 있다는 건데, 뭐 빨간색이라고 치고 여기 하트 부분만 칠해서 이렇게 찍으면 색이 혼합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도 때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감으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농도를 잘못 조절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번짐이 있었기 때문에 패드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브랜드 또는 찍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은 1번보다 더 발색이 좋고 엠보싱 프린팅 같은 입체감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1분 정도 충분히 다림질을 해서 5일 후에 세탁을 한 건데 여기에 색을 더 얹고 유광 코팅을 한다면 좀 더 기성스러운 입체감 있는 프린팅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그냥 색종이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면 섬유용, 이거는 합성 섬유용 두 가지를 제가 구입을 해봤고요. 여기 뒤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용법은 뭐 일반 전사지와 뭐 비슷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딱히 드릴 말은 없는데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넘어가고, 4번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이 패브릭 마카는 제가 브랜드별로 몇 가지를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그 패브릭 컬러라고 일본 거네요.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은 손으로 그냥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스캔앤컷의 드로잉 기능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스캔앤컷은 브라더에서 나온 커팅 기기인데 이거 정말 좋아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네버 티셔츠나 촉도자 세트도 이걸로 다 커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스텐실 도안을 팔 때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사실 손으로 파려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커팅기가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스캔앤컷의 부가 기능으로 드로잉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광목에 드로잉 기능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 본 거고요. 세탁을 하고 나서 발색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손으로 그린 것보다는 퀄리티가 더 좋았고요. 발색이 떨어지는 부분은 그린 자리를 2번, 3번 색을 더 얹거나 투명 코팅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작다는 거. 우리는 작은 인용 옷의 프린트를 찍을 거기 때문에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지 플레이트, 그러니까 도안 같은 거죠. 스텐실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도안들이 기본 크기가 있기 때문에 도안을 직접 파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는 손톱에 찍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크기가 대충 가늠이 되시죠. 또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계속 찍기에는 지겹고 그렇다고 여러 개를 주문 제작하기에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이고요. 종이나 원단에도 잘 찍히고 찍는 방법도 쉽고 세탁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전사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 흔하게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만든
인썸니아 티셔츠 같은 경우 도안이 워낙 작은데 선들로 이루어진 거라 전사지를 이용했고요. 뜨거울 때 떼면 무광, 식은 후에 떼면 유광, 다림질을 하면 경계면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저런 많은 방법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프린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먼저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리저 페이퍼.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국내에 없어서 직구로 구입을 했고요. 어디 판매점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달려가서 또 사고 싶은 이템이고요. 당연히 프린터가 있어야 될 테고, 잉크젯으로도 인쇄가 잘 되긴 하는데 제가 무한잉크를 사용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발색이 레이저가 더 발색이 좋았고요. 이거는 A4 사이즈의 하드 보드지인데 있으면 좋고 필수는 아니에요. 원단은 면 100% 원단과 폴리 혼방 원단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픽사티브 그리고 모드포지 패브릭용, 모드포지 이렇게 두 개는 후처리에 사용을 할 건데 이거 역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단은 A4 사이즈보다 크게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프리저 페이퍼도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프리저 페이퍼는 광이 없는 쪽이 있고 이렇게 반짝이는 면이 있는데 이 반짝이는 면이 접착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쪽이 원단의 안쪽이거든요. 그리고 프리저 페이퍼에 반짝이는 면을 이렇게 맞대서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단의 안쪽 면에 프리저 페이퍼를 붙여봤고요. 이제 A4 사이즈로 자를 건데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드보드지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꼭 하드보드지 아니더라도 A4 사이즈의 다른 거 이용하셔도 되시고 손으로 직접 그리셔도 되세요. 이렇게 A4 사이즈로 그렸고요. 이걸 잘라 볼게요. 이렇게 A4 사이즈로 자르셨으면 한 번 더 다려 주셔야 되세요. 모서리가 들뜨지 않게 꼼꼼하게 잘 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프린터에 넣기 전에 먼지나 실밥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용지가 걸리지 않습니다. 용지를 넣으실 때는 여러 장을 넣지 마시고 한 장씩만 급지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제 인쇄를 해 볼게요. 이렇게 인쇄를 해 봤고요. 사실 인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 픽사티브는 색 빠진 현상을 줄여주는 섬유 고착제인데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희석을 해서 20분 정도 담가놨다 찬물에 헹궈서 그늘에 건조를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20분이 넘어서 이거를 이제 건질 건데, 이거를 고착을 하실 때는 종이까지 같이 넣으시면 안 되시고 종이는 이렇게 떼서 넣으셔야 되시고요. 이거 물은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내용물이 잠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물이 많으면 이것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적당히 넣으시고 이렇게 넣어서 고착을 해 주시면 되세요.
모두 포지는 제가 패브릭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고착 작업이 없이 바로 바르실 거면 토너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묵혔다 바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후처리를 했다 해도 야매로 한 프린팅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고요. 세탁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하시더라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묵혔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2탄을 만들고 싶어서 1탄이라고 일단 이름을 지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